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달마대사님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아예 승복을 승복을 하나 108염주하고 108염주 내가 저번 시간에 예. 왜 국민의힘이 108석인가 아, 예, 맞습니다. 108번내다 내가 그 얘기 다 해드렸는데 내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달마대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108석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죠. 뭔가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108번내를 이기는 아, 그게 바로 그 정신 마음의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번뇌 덩어리를 어떻게든 이제 다스려야죠. 네, 다스려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많이 회자가 된 그 모습들. 저희 이제 오마이 TV가 초선 의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저희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막 그렇게 아주 했었는데요. 입 딱 벌리고 자더라고. 국회의원 좀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들? 참 상상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 요즘 국회가요. 예. 보면은 참 낯설어요. 낯설다. 의장한테 발언대에 올라가면서 인사를 안 한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난 처음 봤고. 또 저렇게 자는 거. 그다음에 네.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거 쫓아나가서 저 질문을 예. 방해하는 거. 김병주 의원. 이것도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처음 봤고. 사실은 요즘 뭐 입법 청문회다, 탄핵 청문회다 이것도 처음 봤고. 이게 국회라는 게 기존의 그 법과 제도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거기에다가 어제 필리버스터 그 종결 투표한 거는 네. 저 야당의 의석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미국 의회에선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도 미 상원이 필리버스터로 주로 법안을 좌절시켜 왔는데 네. 종결 투표를 하려면은 60석이 필요합니다. 3분의 2죠. 100석 중에. 그렇네요. 근데 못 모아요. 엄격하게 돼 있네요. 그거 못 모은다고. 그걸로 저 표결로 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 공화당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기 규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낙태죄 폐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도 1970년부터 그 간접 선거를 없애고 직접 네. 선거로 바꾸려고 1970년대부터 그 개헌안이 돼가지고 하원 의원도 여러 번 통과했는데 번번이 상원에서 다 막히고 모든 걸 다 필리버스터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네요. 예, 그 필리버스터로 회기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또 한국 국회는 낫더라고.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고 180. 넉넉하게. 야당이 범야권이 192석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해버리고 바로 특검 표결이 되는 이런 장면들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입 벌리고 자빠져 자는 것도 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체념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긴장감이 없다. 작전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 게임이다. 24시간 뒤에 끝나니까. 아니까 초선들부터가.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게 조는 의원들은 이제 조금씩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졸다가 또 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거 정지화면처럼 계속. 그런데 어제 신장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자기가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는데 저 김민정 의원 이런 잔 의원들이 새벽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듣고 있더래. 이제 벌충을 하려고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조는 사진 찍혔다고 밤새 딱 듣더래 또. 정자세로 딱 앉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또 태도가 바뀌었대네. 난 그것도 유치한 짓이라고 봐요. 그래요? 새벽에 그 몇 명 앉아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졸리면 가서 자고. 의사당엔 필요한 때 나오고. 그런데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와가지고 저럴 땐 또 졸고 새벽에는 왜 또 각성제 먹으면서 뭐 믹스 커피 먹으면서 깨 있었나? 뭐 난 그것도 유치한 짓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좀 짚어보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서 관련된 초선 의원들의 잠자는 모습 관련해 가지고
이건 유치한 문제 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될 일입니까? 이거 당연히 글쎄 난 그 양반이 왜 저러나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수 패널도 오늘 아침에 방송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건 의원의 정치 생명에 좀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진보가 아니라도. 네. 그런데 뭐 저렇게 감싸줄 게 따로 있지 그래. 그러니까요.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된다. 어? 이 언론은 사실은 이 공직자들을 공직 사회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이른바 뭐 워치독 역할을 계속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세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는데 이게 왜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될 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그래요. 이건 뭐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것 같고 최혜병 특검법이 어제 드디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뭐 앞으로 거부권 행사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이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네, 특검안이 상정되고 뭐 제2결에선 부결됐지만은 네, 그때 특검을 앞두고 공수처가 굉장히 분발하고 막 언론에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번에 제2결까지 앞두고 또 그 양상이 재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 특검의 성격이 대통령의 외압에 의한 최혜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네. 김건희의 외압에 의한 그 사건으로 성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걸 내가 이제 여기서 미리 예고를 해놓는 거예요. 예고 좀 해주십시오. 예, 조금 더 말씀. 일주일 정도면 돼.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나 이제 사건의 성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뭔가 뭐 새로운 게 또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뭡니까, 교수님? 그 요전에 그 맛배기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JT가 보도한 그 카톡방 예, 그 JTBC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일종의 예. A4지에 뭐가 진실이 기록돼 있으면 그 끄트머리 한 조각이야. 여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거는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나올 것이다. 그 이제 내용이. 아니 이미 예. 공수처론 들어갔다. 제보가. 그래요. 아. 이 임성근 구하기 이른바 이제 구명 로비에 있어서 인간관계도가 예.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다. 인간관계도가.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걸로 모든 진실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건 특검이 가야 이제 수사권이 있어야 밝혀지는 건데 네. 또 하나의 퍼즐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퍼즐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여사 쪽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더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정황들하고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하고 통화한 거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각기 이렇게 진행되는 퍼즐들이 어느 순간 만난다고 그림이 완성돼가는 거죠. 이쪽 퍼즐도 완성되고 이쪽 퍼즐도 완성되고 있고 그 퍼즐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이 완성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진실이 어렵지만은 네. 진전돼가는 게 특검의 여론을 한껏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우리가 뭐 대통령 거부권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저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되는 이 진실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진한다. 그리고 어쩌면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예.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고립돼 가는가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저 용산에 갇혀 지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저기 7, 8월 전국이 네. 이 어떤 그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박근혜 탄핵 당시 그때 촛불 집회 당시도 JTBC의 보도, 태블릿 보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뭐 미르 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퍼즐 맞춰지는 과정에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승마협회 예. 특감부터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엔 몰랐죠. 그걸 내가 제보했다는 걸. 그랬어요. 나중에 안민석 의원이 알려주더라고. 모든 그 안민석 의원이 그때 국감에서 승마협회,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미르케이 재단 이렇게 예.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제보했대 그걸.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르고 나는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어떤 그 천주교 신부님한테 저녁 때 내가 그 승마협회에서 벌어진 엽기적 행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정유라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국가대표 그거 나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초토화되고 네. 이걸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그랬는데 술 먹으면서 했거든. 그술 먹으면서.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예. 그 신부님이 안민석 의원한테 제보를 해서 첫 삽을 떴다 그러더라고. 당시 그 관련 상임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 최순실 청문회 때 나는 이제 그때 국회의원 돼 있는데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 하고 전화를 해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나? 그랬는데 네. 그 신부님이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대. 뭐라고요? 김종대 걔는 머리가 나빠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할 거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술 먹고 한 얘기는. 그리고 잊어버렸어. 아 혹시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 이 상황에서도 김정대 교수님 한마디 그래가지고 한 게 또 예. 그 신부님은 저를 신비하게 봐요. 아 쟤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툭 정권을 탄핵시키는구나. 이래가지고 저를 신기하게 보는데 예. 그 저기 재작년에 한번 불렀는데 와인을 또 사주신 거야. 꼭 이 신부님하고 술만 먹으면 뭔 사달이 벌어져. 그런데 나보고 이러는 거야. 예. 당신은 최소한 2개 정권은 탄핵시킬 그 소명을 갖고 있다. 하나는 했고. 김종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럼 해보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 다음 주에 유튜브 나가가지고 청공권을 터트린 거예요. 그러셨군요. 신부님이 소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하여간 이 신부님하고는 술만 먹으면 내가 이상해져. 네.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지금.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건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800에 7070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시간이 좀 걸리긴 그때는 하지만. 금방 됐는데. 네. 하지만 지금 천공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의 달마대사로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교수의 이제 발언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권 말아먹는 세력의 실체를 조금 드러내는 데는 약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탄핵에는 이르질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2개 정권이 아니라 1.5까지 했다고 나는 봐요. 2는 완성이 안 됐고 네, 그건 아직, 가는 중인데. 가는 중이다.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또 한 번에 그 국면 전환이 있다. 네. 이제는 저 최애병 사건의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한 어떤 시중의 그 의심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될 거다. 그리고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건 내가 미리 예고를 해드려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진보의 달마대사께서 예고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의 이 이제 목소리가 정말 그 성난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부의 국정농단, 부부 사기단 사건이에요. 부부 사기단 사건이다. 예, 부부 사기단 사건이다. 네. 그저 김건희 여사가 시청의 그 참사 현장을 조용하게 찾아갔던데 난 그건 뭐 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혜병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거든. 그렇죠. 이런 불행과 아픔은 없었어요. 같은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 목숨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잣대를 대는지 여기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그 발언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나 탄핵 여론이 흔들린 게 아니라 문제는 그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포를 쐈을 때 네. 그 대포의 탄도가 딱 표적을 맞췄다 그러면은 이게 성공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대포알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전차를 맞추면은 그냥 꽂혀버리거나 터져버리거나 피시식 이렇게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거나 네. 이렇게 되면 포탄으로서 위력이 없어요. 그 포탄에 박혀 있는 탄심, 네. 그게 텅스텐 합금으로 돼 있다고. 요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저기 탄심 안에 박혀 있는 거건데 네. 이 추진력에 의해서 이 탄심이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로 그 구멍으로 쇳물과 화염이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살상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강도가 높은 탄심을 박아야 되는데 그걸 텅스텐 합금으로 하는데 이거를 위력을 더 높이는 방법은 더 강한 강도의 탄심이 있으면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걸 이제 방사능 수치가 다소 낮아진 핵 폐기물 그 핵 연료 찌꺼기를 감손 우라늄이라 그래. 그러니까 감손 방사선량이 줄어든 우라늄이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발견한 물질 중에는 강도가 상당히 최고급의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감손 우라늄을 탄심으로 제작해서 박아놓으면 관통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렇겠네요. 이걸 열화 우라늄 탄이라 그래. 그걸 미국이 써서 말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 최혜병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이 결국 그 장갑을 관통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강한 탄심을 박아넣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탄심이다. 네. 이게 최혜병 사건에 엄청난 관통력을 발휘하게 될 건데 그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멀지 않았다. 이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공론화돼야 되는 거고 네. 이미 공수처엔 들어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당 대표나 뭐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탈탈 터는데 왜 대통령 부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이제 퍼즐처럼 더 맞춰져 가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하고 싶으면 21대 특검을 받았어야 돼요. 그때만 해도 의혹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렇죠. 그리고 추천도 대한변협이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맞아요. 그때 특검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추천이 야당으로 돼 있고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그 조사할 의혹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특검은 빨리 받는 게 본인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를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코로 탄핵이다. 네. 이건 주로 여당이 얘기를 한다는 게 난 경악스럽고. 원희룡 후보가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특검이 되면 탄핵된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원래 야당의 프레임이거든. 말이 씨가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여당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글쎄 친윤이 탄핵을 더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런 게 좀 예. 그런데도 이런 어떤 그 모양이 여태까지 대통령이 왜 특검을 받을 용기를 못 내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 그 외압 그러는데 그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야. 대통령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야단 쳤어. 그리고 저 보니까 수사권도 없는 박정원 대령이 뭔 혐의절 많이 만들었냐. 네. 이거 한번 질책한 거야. 그런 건 공무수행 공적인 어떤 거 절차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인정해버리고 대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깔고 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무위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김병주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못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대통령이 화를 내서 벌어진 사건이면은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 안 해. 더 있으니까 문제지. 뭐가 나올지 몰라 아직은. 아하하. 그러니까 맞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둘 다 야당에 의한 특검은 반대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네요. 심각성이 두 개 시각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후자가 진짜거든. 뭐가 더 나올지 몰라. 뭔가 더 있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공식 라인. 공식 라인 바깥에서 전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정권이 다 거덜나. 이게 몽땅 다 내보내야 돼. 그야말로 국정농단,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의식하고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야가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야. 아. 분명히 내가 보기엔 여야가 의견 통일이 된 거예요. 야. 심각하다는 데 있어 의견 통일이 된 거야.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여야 따로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네.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왜 심각한지 더 알려드릴게.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는 누군가가 계셔. 네.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 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보면은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많은 국민분들이 참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02800-7070 이게 국가기밀이다 이 번호가. 뭐 어딘지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뭐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명품백도 이게 포장도 안 뜯고 잘 보관하고 있다. 근데 그 사진조차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예. 이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죠. 그때 명품백 있을 때 사과하기 어려우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네. 최 목사한테 가져가라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박철하지 못해서 했던 일이니 다시는 이럴 일은 없겠다고 고개 한번 숙이고 이랬으면 여기까지 올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지금 포장지가 뜯어졌냐 아니냐 어디 창고에 있냐 누구도 모른다 이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해괴망측하고 기기괴괴한 예. 이러다가 이제 사건은 요만했는데 예. 실제 효과는 이만해진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웃기는 거 아니야. 예. 절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 사과한다. 이게 안 보이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학교의 그 서열 구조에서 맨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약한 그 학생을 희생자를 집단으로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학폭이 사건화돼 가지고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희생자를 찾아가서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가서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사과를 못해. 네. 이게 왜 사과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쟤는 원래 내가 때리려고 때려서 한 게 아니라 맞아도 되는 서열이 낮은 애야. 우리는 서열 구조란 게 있어. 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게 질서야.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나를 낮춰? 나보다 낮은 애한테. 이래가지고 대부분 사과가 힘들어요. 그래요. 형식적이거나 이러지 그 학폭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만들어진 질서를 보면은 네.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저기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과를 못하느냐? 네.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 이거거든요. 그게 이게 뭐가 학폭 있다.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윤석열 그런데 대통령이 했던 얘기. 저러다가 이제 지가 밑으로 내려올 날이 있거든.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 임기가 있잖아. 끝나면. 네. 이때는 거의 못 견뎌요. 그때는.
그래요.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어제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뭐 정의 얘기를 하고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하던데 이 한반도 남북에 상반된 역사는 올바른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번영 지켜내겠다. 보수 진영에 좀 힘을 또 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전쟁 연설이에요. 네. 전쟁 지도자의 연설이죠. 전쟁 지금 지도자 뭐 연설이다. 쳐들어온대? 뭘 지켜내? 뭐 쳐들어온대? 네. 예, 전형적인 전쟁 지도자의 연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갈등과 대립, 우리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톤 다운되는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것들 카르텔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갈라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급하긴 급했죠.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네. 사실은 그 뭐 자유번영 뭘 지키자 하는 거 이전에 이제 민주주의 회복, 관용과 포용, 네. 절제 이런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지금 시급한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이데올로기라든가 네. 어떤 그 뭐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결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한판 싸우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저기 아마도 8, 9월 되면은 나라가 아마 아수라장으로 빠질 겁니다. 난 이번 7월 국회에서 보여지는 거의 뭐 이거나 야망국회, 동물국회 같은 저 모양은 네. 이제 앞으로 닥칠 커다란 소용돌이의 예고편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저기 그 지금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 예산이나 무사히 처리하지 그 외에는 정치에 대해서 뭐 우리 저 더 이상 뭐 집착하거나 네. 정치하는 거 그런 거 관심 없다. 이미 이렇게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정국이 저쪽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 한껏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 행정 권력의 폭주와 무능을 어떤 것 견제하기 위한 어떤 입법권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네. 상당히 심각하고 예측 불허의 정국이 될 거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계속 이제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탄핵 정국입니다. 8, 9월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 탄핵 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청원 낸 것도 보니까 동의자 수가 계속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116만 명 돌파했습니다. 116만 578명.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개딸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몰려가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제 200만도 넘어갈 건데 300만도 될 수 있어요. 뭐 개딸이 이래 많어 그 얘기들. 뭐 200만, 300만 뭐가 많어?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나 개딸 아닌데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또 댓글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식이 너무나 지금 동떨어져 있다. 네. 여권의 인식이 또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다르다. 네. 법적으로 뭔가 탄핵될 건덕지가 있어야 탄핵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서명 운동이거든요. 이거 실명을 다 밝히는. 그렇죠. 이건 실명 밝혀야 됩니다. 네, 정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뭐 실명 서명 운동인데 이게 200만이 넘어간다. 음. 뭐
이 기세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분위기 달라집니다.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이게 네. 국민의힘만 몰라요. 아, 국민들 다 알았는데. 진짜 박근혜 탄핵 당시도 그때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당시 국민의힘 모습, 새누리당 모습, 자유한국당 모습은 좀 나이브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르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였었죠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패가 망신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되려고 한다. 이번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런 상황 최혜병 특검법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또 하나가 언론 문제거든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 거쳐가지고 임명이 될 건데 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이후에 MBC 이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를 할 거다. 뭐 다른 공영방송은 마찬가지겠지만은 공영방송 이사를 바꿔서 사장을 바꾸고 그 방송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막을 네. 방법이 딱히 없어요. 이게 지금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은 네. 딱히 이게 막을 만한 방법이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법 절차상으로는. 그래요. 일단은 저기 그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명이 돼야 그 다음에 아.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MBC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최욱이하고 방송 론칭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욱하는 방거가 겨우 하나 MBC에 고정 하나 나가는데 예. 왜 지금 바꿔가지고 이제 막 몸 좀 풀라 그러는데 김종대 교수. 그리고 최욱은 KBS에서 잘리고 예. 이제 MBC에서 오래도록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방송의 첫 멘트였거든. 오래 정착을 정착하자마자 뭐가 바뀐다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아유 최욱 씨가 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KBS 잘릴 땐 주차장에서 차대다가 전화 받고 잘린 거 아닙니까? 이제 MBC까지. 아유 이번에 최욱 씨가 나는 지하철에서 통보받게 생겼어요. 그 주말 방송 잘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MBC의 또 최욱과 김종대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한테 했던 말, 그게 뭐 박홍근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통해서 전원 전해진 보면 좌파 언론이 선동하고 유도해서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를 겨냥하는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건데 이준수 방통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당시에 올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장악, KBS, YTN 이번에 MBC까지 장악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럼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예. 이왕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된 거 MBC야 뭐 사실은 전사적으로 네. 저항해야죠. 어떤 사장이 오든 간에 출근 못하게 막아버려야지. 아. 이거 다 불법적으로 된 거예요. 2인 체제로. 2인 체제로 해서 불법적으로 된 거 집행정지 네. 가처분 내고 사실 다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네. 법적인 절차를 밟고 헌법 소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가 하겠다.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네. 다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MBC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 컸죠. 그 상처가 지금도 치유가 다 안 되고 너무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진짜 아픔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너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네.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하. 그럼 또 10년간 그 상처가 그렇죠. 남아 있게 되면 예. 힘들다. 자, 뭐 이준숙 위원장이 지명이 되고 청문회 거쳐서 뭐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듯이 뭐 이거는 막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또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네. 법원 판단 받을 텐데 2인 체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좀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상하고 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MBC 이제 뭐 불매운동도 할 필요도 있겠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거 이게 최선이 아닌가. 국민들의 그리고 너무 목소리를. 아프지는 마라. 싸울 네. 때 싸우더라도 내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예. MBC에서 우리 체육 또 김종대 이 두 사람을 계속 자르겠지 보고 뭐. 계속 보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그 대신 뭐 유튜브에 더 충실하면 되는 거죠. 꼭 뭐 MBC만 있습니까? 안 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 김종대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제 1순위라고 보는데. 체육보다 먼저. 그다음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줄줄이 잘릴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종대 교수님께서는 외교 안보 또 국제 정세 전문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못 들었어요. 국내 얘기만 하느라고. 그래서 궁금한 게 미국 대선 상황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이 구도에서 바이든이 낙마하고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 이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기는 후보로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미셸 오바마인데 미셸 오바마는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해리스 부통령이 나가면 지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네. 저 폭락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미국 민주당 당사 밑에 싱크홀이 생겼다니까. 싱크홀이. 싱크탱크가 아니고 싱크홀. 싱크홀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왠지 집안이 물러진다 싶더니만 기어이 그냥 꺼져버리네. 이런 사태까지.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별로 없어요. 그래요? 바이든이 어떻게 당선됩니까? 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금 민주당 후보 교체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왜요? 바이든하고 가야 승산이 높다는 거. 더 큰 승산은 바이든이다. 아니 뭐 실력이고 정직성이고 네. 자질이고 다 떠나서 나이로 찍어 눌러도 그렇죠. 게임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토론에서 너무나 대비가 돼가지고 4년 전에 바이든과 지금 바이든 너무 달랐고 또 트럼프는 4년 전 모습과 지금 또 오히려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내가 웃기는 거야. 거기도 77세인가 그러는데 네. 참 거기가 젊어 보인다는 게 나 참 내가 이게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정권에 미칠 후폭풍.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히 엿대는 겁니다. 왜요? 아니 저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프레임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 북한, 러시아 이렇게 트럼프는 저 연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결사로 나오지 동맹을 통한 무엇을 한다. 집단적으로 한다. 이거 없어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고 다 네.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야. 뭘 자꾸 동맹에 뭘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뭘 하고 네. 제일 듣기 싫어 그런 말이. 미국도 우리끼리 먹고 살지. 뭐하러 우리가 남의 나라 이렇게 피곤하게. 네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바이든하고 했던 모멘텀은 사거리 작살이 나가 그래요? 초토화되는 거지 뭐. 그거. 아니 우리는 그동안 얘기했던 가치 외교, 우리 민주진영 함께하는 그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부르짖어 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부산 엑스포 때 작살나고 아무 결과를 못 내는데 게다가 트럼프까지 등장하고 프랑스도 지금 극우 세력이 약진하고 정권을 먹을 판인데 네. 이런데 그러니까 가치 외교할 사람들이 없네. 가치 외교할 같이 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떡하려고? 러시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여태 그 말만 하다가 뭐 자유총연맹 가서 이데올로기 강의나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참 걱정입니다. 외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트럼프 대통령 오면 큰일 났다.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근데 다른 또 어떤 모멘텀이나 다른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또 상상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네.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황은 당분간 대혼란의 시대고 우리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그러게요. 대혼란의 시대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흔들리면은 손잡이를 꽉 잡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 있을 때 10,000원 버스에선 특히 네, 안 넘어지려고. 뭐라도 잡아야. 네. 세상이 흔들리면 움직이지 않는 걸 뭘 잡아야 돼. 그렇죠.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심이. 중심.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네. 확고한 주권 또 우리 국가 이익 네. 거기에다 국민의 통합성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굳건하게 버텨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에서 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웠어. 근데 스파르타는 전통적 패권국이고 농업 국가고 아테네는 상업 국가면서 혁신 중독증에 걸렸다고 표현될 만큼 새롭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나라고 성장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못 이겼을까? 한 가지가 달랐어. 뭐가 달랐어? 사실은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네. 민주적이고 그러면서 상업에 능한 혁신에 능한 국가가 이긴다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이기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런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도 상식이죠. 네. 그런데 왜 아테네가 이기지 못했는가? 국가 통합성이 없었어. 국민 통합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후진 나라인 건 맞지만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폭넓은 포용적 리더십. 그러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진 나라지만은 이겼다고. 우리가 앞으로 저 자유주의 연대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은 네. 서구의 민주주의는 이미 개판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분열돼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고장났다고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그렇네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거기 우크라이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국가가 단단하게 잡아야 될 중심은 어떤 국민 전체를 향한 리더, 네.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중심을 형성하고 그런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걸 만드는 이념인데 네. 옛날 중국의 경우에 진나라가 영토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16년밖에 못하고 망했어. 이념이 없었어. 그렇네. 그런데 이게 그 하나의 중국이란 이념은 수나라 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천태종의 천태 지자대사가 화북, 강남, 네. 저기 선비족까지 아우르는 중국은 하나다. 어떻게 하나냐? 우리는 다 해탈할 수 있고 다 함께 가는 하나의 세상에 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런 사상을 했는데 이게 수나라가 통일을 유지하는데 너무 실용성이 강한 이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통일 국가가 유지된 것들은 그 어떤 큰 이념의 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그런 이념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이념이거든. 우리는 쟤들하고 달라.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 우리는 쟤한텐 사과 못해. 이제 이렇게 해서 분열 축소지향형이기 때문에 네. 나라가 작살나게 돼 있어. 그게 진나라의 운명이에요. 그게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회복해야 될 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통합의 리더가 출연하기를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건데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진나라 꼴 나는 거고 트럼프를 감당 못해요. 이제 한쪽에서는 핵무장하자 그럴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저기 빨리 어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방 통상 그다음에 평화 교량의 국가로서 우리 국가의 비전을 만들고 이걸 중심으로 국민들이 잘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는 이제 나라의 국군이 쇠할 조짐이다. 국군이 쇠할 조짐이다. 좀 소름 돋았어요. 예. 교수님 말씀 듣고. 예. 그래서 저는 통합의 이념을 만들어야 돼. 이게 지식인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심에 우리 교수님이 진보의 달마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시키면 해야지. 뭐. 교수님이 매번 오셔서 이 현안도 분석을 해주시지만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미국도 예. 연방을 구성하는 헌법이 고장나면서 지금 저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별로 분열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이제 김종대 교수님, 저희 뭐 보내드릴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호주 대사 김종대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호주 대사 그 자리 가고 싶다. 많이 원하고 계신데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네, 뭐 연락 안. 아니 왜 그 자리를 비워두냐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연락 안 옵니다. 800에 7079 연락 안 와요? 이게 참네. 아니 비워둘 자리 같으면 나한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직님도 김종대 교수님 학식과 덕망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네. 그리고 박복수님도 박종희 기자님 응원합니다. 정미진님 제 또 응원도 해주고 계시고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출석 체크를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 하시죠. 네,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교수 달마대사가 직접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디서 뭐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정미진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라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쓴소리한 우리 김종대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마라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이님이 국방부 장관 아니고라고 물어보셨어요. 국방부 장관 하라는 이런 댓글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시켜줘야 하지. 시켜주면 뭐든 한다. 좋습니다. 문헌교님, 김종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 대담해봤으면 좋을 듯. 대담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고품격으로 하죠. 고품격으로. 법으로 집권한 네. 진나라는 왜 망했네. 그런 그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의 통합 이념은 무엇인가? 통합 이념.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 그러니까. 들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어떤 이념적으로 아니면 국민들의 통합에 의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나온 얘기가 카르텔, 반국가 세력, 뭐 전체주의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배명원님이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예. 종대 박사님 너무 멋져요. 이하경님, 제니제이님, 김종대님 너무 멋져요. 뇌생남은 또 비봉사님. 뇌생남, 김종대. 뇌생남 네. 그리고 김재식님이 일하면서 이어폰. 멋지십니다. 그냥 하트 빵빵. 고품격 김종대. 고품격 김종대 작가님. 네. 다방면능통한 예. 주호영이 나쁜 인간. 갑자기 주호영이 왜 나와? 아까 앞에 방송 때문에. 예. 그렇군요. 제니 지역구 명품. 네, 제이제이님이 배명원님도. 김종대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 시원하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콜린님이 카톡방은 누가 제보했을까요? 그러는데 그 카톡방을 제보한 분이 지금 공수처에 제보하고 있어요. 아니 직방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국면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바뀌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기대하시라. 다음 주면은 다 제가 네. 디테일까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오봉규님, 김종래 교수님의 유머러스한 모습도 인간적이어서 보기 좋아요. 이런 말씀. 배명원님은 대구시고 원지아님. 네. 마늘 까면 넣는 이순. 이게 뭐 노동요처럼 집안일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청소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예. 미라벨님은 컴 작업하면서 핸드폰 켜고 정신없이 듣습니다. 예. 두 분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 예. 금식정님은
금요일에 하루 종일 종대 타임. 금요일에 제일 바쁘시죠? 제일 바쁘죠. 아유 뭐 여기저기 유튜브 틀면 김종대야. 온통 김종대야. 제가 쭉 몰고서 이제 방송국 순회 방문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살아 숨쉬는 방송 오마이뉴스 이렇게 말씀 나오고 계시고 식사할 때 항상 또 보신다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 상담소 주치 선생님으로 임명 좋아요. 이 역할도 좀 기대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네. 자, 김종대 교수님 늘 지지합니다. 세일러문께서 주셨고요. 은지암님, 종대님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 오마이TV가 지금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97만 예. 넘어서 198만, 199만, 200만 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200만 넘어갈 될것 같아요. 아니, 저 국회 탄핵 청원 숫자하고 경쟁하실 거예요. 정식. 예, 어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그러니까 탄핵 청원하고 오마이 구독 신청하자. 그럼 캠페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같이 나란히 같이 나란히 200만. 200만. 오. 좋습니다. 또 네. 중요한 또 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국회 청원하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오마이TV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저 국회 청원 쉽게 하는 팁을 좀 예. 띄우세요. 그래야 네, 구독자가 늘어요. 그렇겠네요. 예. 쉽게 뭐 기다리지 않고 하는 팁을 제가 보여드리고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종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보궐선거 나가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준비하십니까? 뭐 언제 열릴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든지 하든지 해야죠.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미라벨님, 김종대 교수님, 박정호 기자님 천상의 콤비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여러 콤비들을 만나고 계신데 각자 또 장점이 있고 각자 또 좋은 점이 있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유튜브 가면 여러 패널 붙이는데 네. 대부분 저하고 안 맞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소화해드려요. 진보의 달마대서로서 모든 분들을 다 이제 다독여가면서 모든 진보 방송 다독여가면서 함께 가는 모습.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함께 가야죠. 예. 큰 어른 같으세요. 진보 진영 유튜브의 큰 어른. 아니, 나 아직은 나이 어려워. 너무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해봤고요. 가시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화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십시오. 웃고 삽시다. 당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어쩝니까? 아이고. 마음속에 반딧불같이 작은 희망이라도 네. 가질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웃고 삽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김종기 교수님 오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중간중간 웃으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마이 TV를 통해서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웃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